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을 시작합니다. 유력 대권 주자들의 출사표로 대권 레이스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심은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쏠려 있죠. 이 지사는 억강 부약과 대동세상을 내세운 반면 윤 전 총장은 자유와 공정을 강조해서 경제관에서도 차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른 후보들도 속속 링에 오르고 있어서 여야의 최종 주자가 누가 될지는 미정인데요. 대선을 좌우할 경제 어젠다는 무엇일까요?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네, 금요 경제 토론 빛내주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또 함께 하시죠. 최이배 전 의원 그리고 김종석 전 의원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경제 토론인데 대권 주자들 속속 링 위에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이제 경제관이 과연 드러나고 있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뭐 여러 후보들이 지금 출사표를 던지고 있지만 뭐 그래도 지지율을 첫 번째, 두 번째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두 분, 최 의원님, 두 분의 뭐 출사표 들었는데 뭐 경제관이랄까 뭐 이런 게 좀 드러났다고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뭐 크게 보면은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정부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 주도하에 좀 경제를 부흥시키겠다라는 표현을 이제 썼다고 보여지고요. 예.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나서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자유를 강조하는 것을 보면은 이제 민간에게, 시장에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라는 표현인 것 같고, 다만 이제 승자 독식은 이제 그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얘기한 걸 봐서는 민간에 좀 맡기고 부족한 부분을 이제 정부가 역할을 한다라는 식의 그 경제관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좀 추측이 됩니다. 네. 김종석 전 의원은 두 분 출마 선언 또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관심 있게 봤습니다. 네. 특히 경제관에서는 두 분이 상당히 네. 그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유권자들이 선택하기는 오히려 쉽지 않을까. 그런데 네. 이재명 지사는 이제 이번에 두 번째 도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년 전 문재인 후보하고 당내 경선할 때 네. 그때 그분이 얘기했던 어떤 경제관하고 어제 그 출마 선언에 나온 경제관이 네.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는 아니지만 당시와? 상당히 결이 좀 달라요. 오. 그래서 앞으로 이 선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경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예. 이재명 지사는 그게 왜 바뀌었는지, 왜 그런 건지라는 이제 그 과제가 하나 있고요. 예.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의 경제는 대체적으로 국민의 지금 인식은 대체로 실패 쪽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 당의 후보로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계승할 건지 차별화할 건지 비판할 건지 이것도 이재명 지사로서는 숙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왜 변했는지 예. 그리고 현 정부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가 이제 앞으로 과제고요. 윤 석열 그 총장. 총장은 처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전히 역시 그 많은 언론이 지적해서 좀 미숙한 점이 보이더라고요. 우선은 현 정부의 경제 실정에 반사 이익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출마 선언문도 보면은 예. 상당히 어떤 비전이나 어떤 그 민생보다는 어떤 현 정부 정책의 실정에 대한 비판이 많이 있는 걸로 봐서 앞으로 과연 윤석열이 지향하는 경제 비전은 뭐냐? 앞으로 숙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구체적인 정책은 나오겠지만 우선은 두 분의 이제 철학을 비교할 수는 있게 되는데 김종석 의원이 그 이재명 지사가 2017년과 지금 많이 달라졌다고 했잖아요. 네. 최 의원이 보시기엔 뭐 사람이 좀 달라진 겁니까? 아니면 뭔가 좀 외연을 넓히기 위한 어떤 제스처일까요? 아니면 어떻게 바뀐 것으로 보여요? 제가 판단하기에 후자인 것 같고요. 외연을 넓히려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이제 솔직히 4년 전하고 지금의 좀 많이 상황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특히나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우리가 뭔가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했다라는 표현들을 이재명 지사가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전환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자주 나와요. 그래서 에너지 대전환, 뭐 그다음에 산업 대전환, 대전환의 이기를, 대전환의 시대를 뭐 이러면서 이제 뭔가 크게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도 조금은 변화됐다라고 이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17년에는 재벌 해체를 얘기하셨는데 재벌 해체. 예, 이번에는 뭐 재벌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고 오히려 이제 규제 합리화해서 경제 살리는 데에도 도움을 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고 예전에 노동 탄압이 아니라 노동자를 보호하고 노동 3권을 이렇게 더 보호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내세우면서 얘기를 하신 걸 봐서는 약간의 이제 톤이 좀 뭐랄까요, 좀 완화됐다라는 이제 표현하고 싶은데요. 네. 대신 이제 그게 대전환의 시대와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어떻게 보면은 더 외연을 확장하기 위한 노력으로 그렇게 입장이 좀 바뀐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최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당시에는 어떤 저돌적인 개혁가의 어떤 이미지라면 이제는 조금 예. 뭐 안정적인 리더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뭔가 싶은 뭐 합리적이고 그런. 안정적인 리더, 예, 네. 뭐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 선언문 보니까 아까 김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의 상황을 위기다 이렇게 규정을 하더라고요. 네. 위기다. 근데 위기의 원인으로 불공평과 양극화를 딱 핵심으로 원인으로 보던데 네. 과연 위기가 그런 정도로만으로 생겼을까? 위기 원인은 다양할 텐데 이 정부 현재 상황을 위기라 그러면 위기에 대한 원인 파악은 조금 너무 단선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지금 그 선언문에 보면 그 위기의 원인으로 그 이 지사가 아주 명확하게 언급했습니다. 불평등과 양극화는 성장 동력을 훼손하고 경기 침체와 저성장을 부른다. 느끼기에 그럴듯하지만 예. 경제학자 눈에는 이게 지금 본말이 전도된 거예요. 경기 침체와 저성장 때문에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해졌지. 원인과 결과를 다르게 그렇죠. 보는 그러니까 거다. 저는 우려하는 게 지금 네. 문재인 정부 4년도 그랬지만 예.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 없이 어떤 피상적 관찰과 이념에 경도돼서 나오니까 처방이 틀린 거죠. 이게 바로 이런 게 이제 앞으로 이재명 지사가 예. 선거 토론 과정에서 좀 명확히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지금 한국 경제 위기의 원인으로 불평등과 양극화를 지적했다면 그럼 지난 4년 동안 어떻게 됐어요? 사실 통계청 그 사이트 들어가 보면 예. 불평등과 양극화가 지난 4년 동안 더 악화됐거든요. 물론 코로나 때문이라는 것도 일부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한국 경제가 지금 그 수렁에 빠지고 있다는 것 또한 사실이거든요. 네. 또 하나 최 의원님 이재명 지사가 얘기한 억강부약 예. 강한 자를 누르고 약한 자를 좀 올린다. 그리고 예. 대동세상. 예. 대동세상이라는 말은 좀 많이 들어본 듯합니다만 네.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어떻습니까? 어떻게 다가옵니까? 억강부약하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불평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아무튼 강자들에 의해서 기득권에 의해서 이런 개혁들이 잘 안 됐다. 그러니까 약자를 위한 어떤 개혁을 하려다 보면 기득권에 부딪혔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런 면에서는 좀 기득권에 대해서는 누르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써야 된다라는 취지를 얘기하면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대동세상 모두 다 좀 다 같이 잘 사는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라고 말씀하신 건데요. 예. 그 김종석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불평등 양극화로 인해서 저성장이 이제 되었다라는 표현이 그 말씀대로 진짜 경제학적 논리로 보면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구석이 있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고도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고도 성장하는 과정에서 양극화가 계속 조금씩 누적돼 왔던 것이 이제 많이 쌓여져 왔고 이 양극화 과정에서는 또 이게 결국은 자원 효율의 그 비효율을 가져와서 저성장으로 간다라는 이제 문구를 말씀을 하신 걸 봐서는 뭔가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악순환고리로 가져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판단 때문에 대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굉장히 좀 정부가 나서서 이런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힘을 써야 된다라는 취지로 경제 철학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이 특권과 반칙으로 어떤 강한 자리에 오른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만 억강, 부약, 강자와 약자를 좀 나누는 갈라치기 하는 듯한 또 그런 지적을 받고 있어요. 예, 전 뭐 예전부터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이제 우려스러운 점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고 사실은 문재인 정부도 크게 다르진 않았는데 네. 이렇게 국민들을 자꾸 이렇게 편가르기를 해요. 계층 간, 지역 간, 뭐 이렇게 해서 이번에도 이 억강부약이란 말 상당히 생소한 어귀인데 이게 넣었단 말이죠 키워드로. 이게 결국 국민들 편가르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윤석열 그 선언 연설문에도 보면요.
기득권의 그 이권 카르텔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기득권의 이권 카르텔. 예, 지금 현 정부에 그 이권 카르텔이 있다. 예. 이것도 역시 사실은 억강부약과 일맥상통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편가르자는 차원이 아니라 네. 역시 기득권자들이 제도를 이용해서 사익을 편취한다. 이런 거는 국민 공감대가 있고 그건 한국 경제의 암적 현상이죠. 그래서 예. 이런 점에서 두 사람이 뭐 공정한 경제를 지향하겠다면 전 뭐 거기에 토를 달 생각도 없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당연한데 예. 그 과정을 이재명 지사는 정치인과 관료가 주도하는 정부 주도화의 경제로 가져가겠다는 거고 이제 윤석열 후보는 민간 중심의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경제 질서, 즉 헌법 질서로 가자는 차이가 있다는 거라고 저는 느끼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두 사람이 또 큰 정부, 작은 정부 이런 면에서도 서로 좀 차이를 지금 보이고 있는 그렇죠. 건가요? 생각 예, 면에서는? 예. 네. 그러니까 정부의 역할을 확실히 이제 좀 다르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제가 거기서 한 가지 첨가한다면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이게 또 이렇게 흑백 논리로 큰 정부가 좋으냐 작은 정부가 좋으냐가 아니고 사실은 이제 그 경제 현상을 관심 있게 본 사람들은 다 느끼겠지만 예. 시장 기능도 중요하지만 실패를 해요. 시장 실패. 예. 정부 기능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정부 실패도 광범위하거든요. 그러면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의 가능성을 극소화하면서 네. 시장 기능과 정부 기능의 어떤 보완적 조화, 말씀이 좀 어렵지만 먹고 사는 문제는 시장이 잘 해결합니다. 시장이 그 문제를 잘 해결하도록 시스템을 깔아주는 건 정부예요. 이게 보완적인 거거든요. 예. 근데 자꾸 이 정치장에서는 시장과 정부가 대체제인 것처럼 시장 대신 정부가, 정부 대신 시장이 네. 그거 아니에요. 보완제라. 보완적인 그건 거다. 경제 원론에 나오는 얘기예요. 예. 이번에 이재명 지사 뭐 본인의 간판 경제 상품이라고는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지난 2017년에 비하면 언급이 뭐 고작 한두 번밖에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기의 어젠다 같은데 어떤 뭐 변화가 있는 겁니까 생각에 아니면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요. 저도 보면서 기본소득을 딱 한 번 언급했고요. 네. 이제 보편 복지국가라고 이제 복지국가 대신 그 앞에 단어에 이제 보편이라는 말을 쓰긴 했는데 이제 뭐 거의 기본소득의 개념은 한 그 두 번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강하게 지금까지 주장했던 거와 다르게 좀 톤 조절이 된 거 아닌가 싶은데 예. 제가 좀 의미 있게 보는 게 그 6월 22일 날 한겨레 인터뷰를 직접 또 이 지사가 하셨는데 예. 거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하세요. 예. 안심소득과 공정소득 지금 이제 오세훈 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이 이제 그 주장한 안심소득. 예, 그다음에 공정소득 예. 이 두 가지가 이제 그 두 분이 국민의힘의 소속 두 분이 말씀하신 건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기본소득보다 그 불평등을 완화하는데 더 효과적인 건 인정한다라는 얘기를 불평등 하세요. 완화하는데 기본소득보다 더 예. 효과적이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정을 하는데 솔직히 이거를 하려면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뭐 자세한 설명은 안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게 또 이것도 기득권의 저항들에 의해서 힘들 거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서 기본소득이 오히려 온 국민에게는 환영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 실현 가능성이 높다. 근데 만일 국민의힘 쪽에서 이 두 가지 소득을 정말 실현할 의지가 있다면 나는 기본소득 안 쳐다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조금 유연하게 좀 예. 생각을 바뀌었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6월 20일 한 2주 됐죠. 뭐 네. 그런 인터뷰의 맥락과 이번에 출마 선언문에서 그렇게 기본소득에 대해서 강하게 강조하지 않은 걸 봐서는 뭔가 유연한 태도를 지금 취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 출마 선언문에 가장 강조한 부분이 그거예요. 반드시 약속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을 약속할 거고 약속한 이상 반드시 할 거다. 그래서 이제 뭔가 현실론을 좀 가지고서 생각이 좀 이렇게 완화되는 것 같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해서 너무 공격을 받으면서 사실 많은 빌미를 줬기 때문에 좀 후퇴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기본소득에 대한 철학은 변함없이 기회가 되면 밀어붙일 그런 생각일까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가 처음에 4년 전에 들고 나올 때부터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국민소득이 8만에서 10만 불이 넘는 초고소득 국가에서조차도 예. 엄두를 못 내는 게 전 국민 기본소득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자기 브랜드로 만들어서 이제 여기까지 네. 어떤 그 주목도랄까 존재감을 높이는 용도로는 좋았지만 네.
이 기본소득 얘기가 나오면 반드시 증세가 따라 나와야 되잖아요. 재원 얘기가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선거 과정에서는 세금 늘린다는 얘기는 자살행위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이거는 지속 가능한 아젠다는 아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한 달, 두 달 이제 캠페인 과정에서 기본소득을 상당히 다른 형태로 이제 그 보완해 나가지 않을까. 또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일반적으로 뭐 이쪽 국민의힘에서도 안심소득, 공정소득 했는데요. 소득은요. 일해서 버는 걸 인컴, 소득이라고 그럽니다. 아니 국민 세금 나눠주는 게 왜 소득입니까? 이건 저 용어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냥 복지. 그냥 기본 보조금. 기본 보조금이지. 예, 공정 그러네요. 보조금. 소득은 예, 일해서 안심 버는 보조금이라고 그래야 국민들이 아 이거 받아도 창피한 거구나 이렇게 느끼지. 예. 이게 소득이라냐? 이거 뭘 했다고 소득입니까? 저는 네, 이해가 잘 안 그냥 가요. 나눠주는데. 이게 용어 자체를 좀 이게 어휘에서 오는 착시 현상이 있다. 네. 네. 사실 이재명 지사는 전에도 기본소득을 강조하면서 재원에 관해서는 별로 말은 안 했어요. 예, 그래서 상당히 궁금해하는 분들이 지금 국민들이 많은데. 또 처음 초기에는 이제 국토보유세를 좀 얘기를 했었는데요. 올해 들어와서 좀 구체화된 게 이제 규모를 좀 축소해 가지고 일단은 현실적으로 시작해 볼 수는 있지는 않겠냐라고 해서 예. 1년에 50만 원 그래서 25만 원씩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나누어 주는 정도로 예. 일단은 현실적인 재원 문제를 생각해서 한번 작게 시작해 보겠다 이런 현실론을 또 펼친 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증세에 대한 바로 이렇게 그 얘기를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안들을 새롭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의 경제관은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유와 시장, 공정을 강조했는데 오늘 갑자기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가 요양병원 부정수급으로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자, 이 문제 윤석열 총장 정치 선언 출범한 지 딱 사흘 만에 최대 위기를 맞는 듯한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걸 돌파를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과연 이걸 어떻게 윤석열 총장이 제대로 설명을 해야 될지. 이거 경제 전문가 프로인데 제가 경제 전문가가 여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원론적으로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까 그 뉴스를 접하고 그러니까 우리 다 이제 장가간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장모의 행위를 사위가 책임져야 되는 영역이 어디까지냐. 우리 개개인적으로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라는 질문 한번 던지고 싶고요. 예. 그다음에 우연히 사위가 검사였다. 그러면 이제 장모가 어떤 사법 처리 대상이 됐을 때 사위가 검사였다는 게 영향을 미쳤느냐. 이거는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모가 뭘 잘못했는데 사위가 책임져야 되는 거는 그거는 좀 문제가 안 되는 거고 이제 우리가 오히려 관심 있게 검증 과정에서 봐야 되는 건 윤석열 검사의 존재 때문에 장모가 사법 처리 과정에서 무슨 혜택을 받거나 또는 좀 유리한 처분을 받았는지를 좀 우리 투명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걸 잘 넘기면 검증에 통과하는 거고요. 안 그러면 우리 고 앵커 말씀대로 위기가 되겠죠. 네, 일단은 위기 상황인데 뭐 윤 전 총장은 바로 장모가 구속되고 나서 누누이 강조했듯 법 적용에는 예외 없다는 말씀을 되풀이했는데 예. 당시 6년 전과 비교하면 법 적용에서 뭐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기사를 봐서 확인했는데 장모가 당시에 동업자들과 그 병원을 운영하면서 이제 본인은 그 병원 운영에서 빠져나오면서 책임 면제 각서를 이제 서로 썼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전에 이제 검찰에서는 책임 면제 각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뭐 장모에게는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고 기소도 하지 않고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던 것이 지금 와서 이제 다시금 기소가 돼서 재판이 돼서 1심 판결이 나온 거고. 예.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검사 시절에 이렇게 장모의 기소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과연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 건지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누이 이제 공정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히 이제 검증을 제대로 받고 본인도 해명할 것들을 해명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이 두 사람의 지금 지지율 1, 2위 후보들의 경제관을 좀 봤는데 뭐 그 밖에도 대선 후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뭐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그분들 중에서 좀 경제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볼 분을 좀 보고 싶은데 저는 그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는데
김종석 의원님, 이분이 법인세와 소득세 감세를 얘기한 거 보면 아니, 더불어민주당의 생각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한 건 그렇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열성 지지자들 눈에는 박용진 의원은 아주 미운 오리새끼예요. 네. 우리 이 정무위에 같이 있어봤잖아요. 네. 굉장히 강합니다. 이게 소신과 이게 예. 아주 설득력이 강한 분이고. 예. 근데 놀라워요. 이분이 원래 별명이 삼성 저격수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근데, 그리고 유치원 3법으로 국민적 그 관심 교육위로 가가지고 예, 유치원 3법으로 해서 또 국민적 관심을 했고 상당히 그 강력한 그 리더십과 비전을 가진 분인데 예. 당 정체성과는 충돌하는 영역이 그동안 쭉 있어 왔는데 비문이라고 해서 소위. 네. 근데 이 법인세를 인하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세를 인하해서 근로자를 돕자. 이거 원래 우리 국민의힘과 이 보수 진영의 아젠다인데 그러니까요. 상당히 놀라워요. 근데 박용진 의원이 이 대통령의 꿈을 키울 무렵부터 네. 한 번은 언젠가 불쑥 이승만과 박정희의 대통령의 그 공로를 인정해야 된다는 발언을 해서 처음 시작할 때 그 난 얘기를 처음에 했죠. 그게 5번 줄 알았다니까. 처음에 그런 말씀을 예, 하셨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박용진 의원이 생각하는 지형점이 좀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고 네. 막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의 이 법인세나 소득세 또는 이 재산세 관련 일체 세제에 관해서 예. 이번 대선 기간 중에 민주당에서도 이런 신선한 목소리가 나왔으니 예. 한 번은 좀 공론화해서 다음 새 정부에서는 좀 한번 세제 개혁을 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사실 뭐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재정을 워낙 많이 쓰니까 이 건전재정 문제가 지금 큰 화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 이슈가 다음 대선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어젠다가 될 것 같은데 최 의원님 뭐 이 박용진 의원 잘 아시잖아요. 예. 이 법인세 소득세 감세 인하를 얘기한 게 본인의 생각이 바뀐 겁니까? 아니면 이분도 좀 외연 확대에 위해서 잠깐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까? 어떤 저도 겁니까? 뭐 약간 좀 철학이 부재 아닌가라는 좀 걱정이 되고요. 외연 확장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그렇게 표를 얻기 위한 어떤 행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전의 행보와 워낙 다르기 때문에 특히나 2달 전에 낸 책에서 예. 사회복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편 증세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보편 증세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셨어요? 예, 2달 전에 낸 책인데요. 두달 그리고 이제 전에? 심지어 거기 책에서 기존의 핀셋 증세나 부자 증세는 이제 증세 부담을 피하려고 하는 장치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정치 지도자라면 책임 있는 자세로 증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라고 본인이 썼어요. 그럼 2달 만에 어떻게 생각이 바뀔 그러니까 이제 2달 만에 이제 저렇게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는 철학이 예. 없거나 예. 아니면 진짜 말씀대로 이제 표를 얻기 위해서 일시적인 외연 확장을 하는 제스처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솔직히 본인이 그렇게 정치 지도자라면은 책임 있게 하라고 써놓고는 이런 네. 모습을 보니까 좀 많이 네.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정말 이제 앞으로 어떤 입장을 또 다른 입장을 내놓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당내 경선 통과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 얘기만 계속해서는. 예. 그러니까 본선에 혹시 이분이 후보가 된다면 본선 경쟁력에 도움이 되겠지만 박용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면 당내 경선에선 매우 불리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또 한 분, 이 정세균 의원, 전세균 전 국무총리가 말씀하신 게 상당히 또 좀 특이하게 들리던데 대기업 임직원 급여를 3년간 동결해야 된다. 이분은 기업인도 하셨어요. 예. 경제장관도 하셨는데 네. 왜 이런 주장을 했을까요? 이제 본인이 스스로 경제 대통령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런 발언을 하시면서 굉장히 이제 논란이 됐죠. 그래서 이제 다른 인터뷰에서는 이거를 뭐 국가가 억지로 할 수는 없고 이런 내용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서 아무튼 대기업들의 노동자와 지금 중소기업들의 노동자의 임금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으니까 대기업에서 좀 양보해서 중소기업에 좀 많이 주자라는 취지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근데 아무튼 뭐 그런 취지는 뭐 다들 우리가 대중소기업 상생해야 되고 중소기업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 줄여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얘기인데 근데 표현을 저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요. 굉장히 저거는 뭐 국가 주도적인 것을 넘어서서 뭐 거의 파쇼에 가까운 네. 그런 모습처럼 네. 비춰질 그런 발언이어서 굉장히 저도 충격적이었다는 예.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아무튼 이제 전국적으로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우리가 이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자라는 취지로 좀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또 한 번 주목해서 봐야 될 게 국민의힘의 윤희숙
의원인데 초선 의원께서 지금 대권에 도전하겠다 출사표를 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넘기지 않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 우리 김종석 의원님 윤희숙 의원 아주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KDI 제 후배고. 네, 근데 대학도 뭐 제 초선밖에 안 돼 이렇게 바로 대권 도전을 꿈꾸는 거 어떻게? 뭐당 대표가 영선인데요. 뭐 그러니까. 아, 당 대표가 영선이니까. 뭐 네. 그거보다도요. 저는 윤희숙 의원을 개인적으로 학문적으로 잘 알기 때문에 상당한 소질이 있고 잠재력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 길지 않은 지난 1년 동안의 의정 생활에서 이런 성과를 낸다는 거는 상당히 특이한 거거든요. 예. 저는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고 보고. 예. 근데 그 제 느낌에 이윤희숙 의원이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고 결심한 배경에는 그 이재명 지사의 파퓰리즘에 대해서 그동안 일관되게 문제 제기를 해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을 제대로 공격한 분이 윤희숙 의원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런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 이재명 지사는 좀 긴장해야 될 겁니다. 윤희숙 의원이 이쪽 국민의힘의 후보군에 들어가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특히 경제 정책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윤희숙 후보의 역할이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러 나오셨나요? 그런 생각. 뭐 본인이 당선되려고 나왔겠다고 그러겠죠. 예. 뭐 여러 후보들이 또 이제 출사표를 던지게 되면 저희가 시간을 내서 차근차근 이제 경제 공약을 또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 정도 선에서 후보들은 검토를 하고요. 자, 뭐 당장 다 경제 대통령을 지향하니까 지금 가장 단기적으로 관심 있는 추가 경정 예산안 중에서 재난지원금 네.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하는 것 어떻습니까? 국회 두 분 계셨으니까 국회에서 그게 그대로 정부 안대로 될까요? 아니면 좀 바뀔까요? 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미 정부 여당에서 뭐 80% 플러스 알파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80%로 선별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작년에 뭐 총선 직전에도 그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100% 다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특히나 지금 논란이 되는 게 이 80%를 선별하는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그 납부하는 기준을 갖다가 그걸 소득을 이제 감안해서 이렇게 그 기준으로 쓴다라는 건데, 근데 이게 작년에도 이미 그걸로는 정확한 소득 파악이 안 되는 거다라고 인정을 했었고요, 정부 여당도. 심지어 11월 달에 이제 사회관계장관 회의에서도 이 건보료 가지고서는 정확한 소득 파악이 안 되니까 뭔가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었던 건데 지금 와서 다시 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해서 80%를 나눈다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그래요? 들고요. 그래서 결국은 여당에서 이제 예산을 그 추경을 어차피 국회에서 논의할 때 결국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오히려 대안을 드린다면은 그 고소득층을 위해서 그 신용카드 캐시백 그 제도가 지금 들어가 그거를 있습니다. 이제 한다면서 1조 1천억을 배정했거든요. 예. 근데 전 국민 20%한테 만일 더 주려고 한다면 2조 6천억이 필요합니다. 2조 6천억이 추가로 네, 필요한데. 그러니까 저는 신용카드 캐시백 1조 1천억 거기에 쓰지 말고 네. 그거 포함해서 이제 1.5조가 좀 부족하긴 한데 다른 데서 조금 줄여가지고 오히려 전 국민한테 나눠주는 것이 가장 그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뭐 이 부분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소득에 다시 포함시켜서 선별적으로 내년에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충분히 보편 지급하고 선별 환수하는 효과로서 필요한 분들에게 더 많이 지급되는 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보편 지급,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이게 정부 생각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과연 뭐 국회를 설득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이 현금을 그냥 국민들에게 살포한다는 거, 이건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예. 경제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아주 극성기에 정말 소비가 얼어붙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렇게 어려울 때는 혹시 모르겠는데 이제는 지금 금년도 경제 뭐 4% 이상 성장한다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저 불난데 기름 붓는 꼴이고요. 이제 빈곤층 대상으로 핀셋 지원에 들어가야지 이런 무작위적 현금 살포로 70%냐 80%냐 무슨 생소한 무슨 캐시백이냐 이런 건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경제 이슈 토론할 게 좀 더 있는데 뭐 시간이 다 돼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한번 이 대선 주자들의 경제관을
좀 지금 따져보는 중이니까 혹시 두 분이 뭐 직접 출마할 생각은 아니고 만약에 누군가의 캠프에 들어가야 한다면 경제관만으로 본다면 혹시 어떤 분이 가장 적절해 보이고 어떤 생각을 제시하겠습니까? 김 의원님 짧게 부탁합니다. 아니 뭐 다 좋죠. 다 눈에 근데 딱 눈에 띄는 분은 없는데 헌법 정신에 충실하고 네. 민간 경제의 활성화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지원하고 싶은데 네. 전 역설적으로 예. 그 반대인 분 캠프에 들어가 가지고 좀 바로 잡고 싶어요. 아 반대 있는 분에서 경제관을 좀 제대로 하도록 도와드리고 싶어요. 시켜주겠다. 반대 있는 곳에서 안 받겠죠. 네. 최 의원님 어떻습니까? 네, 뭐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민간이 주도할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이 잘 안 됐을 때 정부가 개입하는 것인데 너무 지금까지 이렇게 큰 정부 역할론, 그다음에 처음부터 정부가 뭐 어떤 산업을 만들어야 된다, 마중물 역할을 해서 돈을 넣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너무 하다 보니까 오히려 시장의 성장을 막아왔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제 그 원론적으로 다시 한번 경제를 짚어보면서 시장 중심의 민간 중심의 시장과 시장 실패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라는 원칙을 좀 지키는 그런 후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금요경제토론 잘 들었습니다. 김종석 전 의원 그리고 최이배 전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